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번 사는 멜번 예비아빠 가장 멜가장 한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요 호주 특히 빅토리아주에서 어떻게 운전면허를 따는지 운전면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다뤄보게 될 건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 주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이 다르고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빅토리아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빅토리아주, 즉 멜번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테니 그 외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되게 많아요. 헤비 비에킬이라고 해서 대형, 그리고 마린이라고 해서 이제 바다에서 운전할 수 있는 제트스키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따로 있고, 또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죠. 그런 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종, 2종, 보통, 스틱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호주에는 이 운전면허증이 총 3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러너, 프로베이셔널, 그리고 풀이 있겠습니다. 러너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손가락으로 L을 만들었죠? 그거는 흔히 우리가 L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러너의 줄임말 첫자 L을 따서 러너 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P자는 probational에서 P, 이거 full license는 따로 뭐가 없네요. 일단은 그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시간이 호주에서 운전면허를 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설명을 했을 때 L로 1년을 지내야 하고 P로 3에서 4년을 지내야 비로소 full license,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대로 된 운전면허증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L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따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그냥 필기시험을 치는 건데, 쉽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필기시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적당히 공부를 하고 가셔야지 통과하실 수 있지, 아니면 통과하시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L을 따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연습을 했던 게 빅로드라고 해서 호주 빅토리아주 운전을 교통안전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처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운전면허 연습을 할 수 있는 테스트 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운전면허 시험을 프랙티스 테스트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거를 계속 봤어요. 집에서 출근하면서 프레임 안에서 그거 계속 보고, 또 퇴근하면서 계속 보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고, 한 1,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계속 보시고 시험을 통과하셔도 될 것이고, 아니면 Road to Solo Driving네요. 이런 책을 사셔서 책자를 한두 번 읽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필기시험 총 32문제 중에 25개를 맞추셔야 통과를 하실 수 있고, 한 번 치실 때 43.660불이 들거든요. 그 정도 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연습을 좀 해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 3가지, 한 2가지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2개에서 3가지 정도의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여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권 이외에 외에 다른 아이디가 없죠? 그래서 여권을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2번째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내 이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사는 주소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3번째 있는 evidence of proof, 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lease agreement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휴대폰 비를 내는 거라는 증명이라든지 그런 게 반드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3번째 거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2번째 거 뱅크 스테이트먼트 정도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귀찮으시다, 힘드시다 그러시면 2번째로 스튜던트 아이디, 혹시 학생 비자이시면 스튜던트 아이디랑
같이 가져가시고 세 번째 서류까지 주소가 나오는 서류까지 지참을 해주셔서 빅로드에 부킹을 한 후에 가서 시험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러너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동승자가 풀 라이센스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에듀케이션을 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하게끔 차를 운전하게끔 교육을 하는 인스트럭터가 반드시 있어야지 혼자서 같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할 수 없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알리기 위해서 본인이 내가 러너다, 나는 초보 운전이다, 우리는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차의 좌측 상단 앞쪽에 노란 색깔 바탕에 검은색 글자가 된 L자를 크게 붙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뒤쪽 편에도 뒤에 차가 오면서 볼 수 있게끔 우측 상단이라고 하잖아요. 우측 상단의 코너에 붙이게 됩니다. 요거를 보시고 혹시 차가 지나가는데 노란 색깔의 L이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는 초보 운전이구나. 가능하면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지신 우리 한국 시민분들이, 한국 이민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L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러너스 퍼밋 같은 경우는 1년밖에 유효기간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러너를 가지고 아이디로 좀 편하게 잘 들고 다녔거든요. 따기도 쉽고 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잘 쓰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P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프로베이셔널 라이센스가 되는데, P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P1, P2가 되는데, 21살의 미만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P1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120시간의 운전 연수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 120시간 중에 20시간은 밤에 운전을 한 반드시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풀로 L을 달고 있어야지 P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살에서 25살 같은 경우는 이 로그북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게 되는데 6개월 반드시 L자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25살 이상의 친구분들은 3개월이 지나신 L자를 가지고 3개월이 지나신 후에 이 P 라이센스를 시험을 치실 수 있습니다. 프로베이셔널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시험을 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Hazard Perception Test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자동차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게임을 시험장에 가서 한번 몰아보는 건데, 거기서 이제 위험한 물체를 얼마나 잘 판단하느냐, 내가 위험을 얼마나 잘 인지하느냐의 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드라이빙 테스트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건 첫 두 가지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 주차, 패러렐 파킹이 이제 꽃이 될 수 있겠고, 그 외에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우측, 좌회전 요렇단 느낌의 것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파트 1 같은 경우는 조금 한적한 도로에서 주거 공간 같이 이제 좀 차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큰 길가로 나가서 운전을 하게 되니 조금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P 같은 경우 아까 P1, P2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P1 같은 경우는 맥시멈 1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이 1년을 가지게 되냐? 바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란 여기서 21살 미만의 친구들은 P1을 가지고 12개월, 즉 1년을 가지고 있어야지 P2가 될 수 있어요. P2는 3년을 가지고 있어야 풀 라이센스로 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 나이가 21살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P2를 가지고 3년을 운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풀 라이센스로 바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 부분을 아주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P1, P2를 구별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P1은 아까 말씀드린 L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붙인다고 했죠? P1은 빨간색 P를 붙이게 될 거예요, 앞뒤로. 그리고 P2는 초록색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호주에서 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친구들이 바로 빨간색 P1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다가 P1이 보인다,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Hazard Perception Test 같은 경우는 37.80불
미리 내셔야 되고 거고요. 드라이빙 테스트 같은 경우는 64.60불이 들게 될 건데 이때 지참해야 될 서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참해야 될 서류는 아까 우리가 땄던 L자, 노란색 L자 그 카드를 가지고 가주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걸 깜빡했는데 이게 제 L자 드라이빙 라이센스예요. 제 정보가 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베이셔널 라이센스 제가 쓰던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베이셔널 라이센스. 보통 보면 위에 테두리가 조금씩 다르죠? 요거는 러너 노란 색깔, 프로베이셔널은 빨간색. 전 요것도 초록색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빨간색으로 나와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거기다가 저는 얼마 전에 바로 풀 라이센스를 받았거든요. 풀 라이센스는 이렇게 파란 테두리로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이 전부 다 똑같아요. L이랑 P랑 풀 라이센스가. 근데 이 풀 라이센스를 또 3년을 제가 유지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의 사진이 싫다 그러실 것 같으면 러너를 찍으실 때 반드시 사진을 이쁘게 찍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몰골이 많이 아니었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어쨌든 그렇게 될 거고요. 자, 혹시나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이미 따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내가 25살 이상이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바로 호주 운전면허를 바꿀 수가 있어요. 빅토리아로 빅로드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권이랑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내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한국 운전면허증과 공증이 되어 있는 서류를 공증 서류와 함께 운전면허증 실제본을 가지고 가시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바꿔줍니다. 아주 좋죠? 근데 내가 25살이 안 돼요. 25살이 안 되는데 22살 이상인데 한국에서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풀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 22살 이상인데 3년의 경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P2 아까 초록색 P로 운전을 또 3년 동안 하셔야 돼요. 21살에서 22살이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한 빼박으로다가 P2 3년 또 P를 달고 운전을 하셔야 되고 18살에서 21살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내가 1년의 경력이 있으면 P2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년의 경력이 없으면 P1 그래서 P1 빨간 P부터 1년 초록 P 3년을 해야 요 풀 라이센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풀 라이센스와 프로베이셔널 라이센스, P 라이센스의 차이점인 가장 크게는 동승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P 같은 경우는 친구 22살, 만 22살 이하의 친구는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그게 가족이나 어떤 특정한 익셉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25살 이하의 친구는 한 명밖에 태울 수 없고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풀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내 차에 탈 수 있는 인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러너와 P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었다? 근데 경찰이 와서 너 핸드폰으로 왜 음악을 듣고 있느냐? 그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GPS, 한국어로 말하면 지도죠? 내비게이션으로 핸드폰으로 꽂아놨다. 안 건드린 상태예요. 꽂아놨다. 경찰이 똑똑 너 왜 핸드폰 켜져 있지? 벌금. 말도 안 되죠? 난 쓰지 않았는데 하지만 호주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P나 L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비게이션, GPS를 따로 부착을 하셔야 되고 풀 라이센스일 경우에만 핸드폰을 내비게이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조금 전까지 호주 라이센스, 빅토리아주에서 운전면허증의 종류 그리고 이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따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태까지 P2 프로베이셔널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끝나서 드디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P2를 졸업하고 풀 라이센스로 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차거든요. 아직까지 P를 달고 있죠. 자, 요거를 드디어 떼겠습니다. 후! 잘 안 떼지네요.
스티커가 너무 오래 붙어 있었나봐요. 우와, 예스. 자, 이렇게 우측 상단에 초록피가 붙어 있었죠? 이걸 제거했고요. 그리고 앞쪽 평면 아니라 후쪽, 뒤쪽에도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뒤에 있는 것도 떼줄 거예요. 자, 깔끔하게 잘 떼졌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감상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던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